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서 첫 번째 평면 도형의 성질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다각형이란 무엇이냐?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각과 외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각은 무엇이냐면 안쪽에 있는 각, 내부에 있는 각, 어떤 다각형에서 그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안쪽에, 도형의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 도형의 바깥쪽 부분에 있는 거를 외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내각이면 이만큼이 외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선을 쭉 이었을 때 요만큼이 외곽인 건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선을 쭉 이었을 때 요 바깥 부분 여기가 외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삼각형이 있을 때 이만큼, 이 바깥 부분 요만큼이 외곽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다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사이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내각과 외곽 사이의 관계 무엇이었냐면 한 꼭지점에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우리 요 오른쪽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80도, 얘가 4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외곽은 얘랑 이웃한 각은 여기에요. 이웃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80도와 40도를 더한 12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80과 40을 더한 120이 이 외곽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각형의 성질.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 있었어요.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뭐였냐면 180 곱하기 n-2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각형의 예를 들어보면 사각형은 n이 4가 되는 거니까 180 곱하기 4 빼기 2, 180 곱하기 2가 되고 그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된다. 우리 사각형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각형의 성질,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의 공식도 있었어요. 우리가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다 이렇게 썼는데 한 내각이라 그랬으니까 몇 각형이냐, 그 n으로 나눠준 것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n-2 분모에 n만 추가되면 한 내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외곽의 크기의 합이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 요 아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360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니까 우리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이 다 360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고요. 이제 한 외곽이 나왔어요. 한 외곽. 외곽의 크기의 합이 360도였는데 하나의 외곽은 걔를 n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아까 내각의 크기의 합을 n으로 나눠줬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내각의 크기, 외곽의 크기 이런 거 할 때 나왔었던 공식은 다 n-2였어요. 그런데 대각선에서는 이제 n-3이라고 숫자가 3으로 바뀌는 거 주의하고요. 자,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그래서 대각선 글자 세 글자니까 여기 3을 빼주게 된다라고 연관지어서 외우면 좀 편할 거예요. 자, n각형의 꼭지점은 n개가 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여기 한 꼭지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육각형인데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은 3개가 됩니다.
바로 옆에 붙은 것 여기다가는 그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3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걸 다 가는 것, 오는 것 다 보다 보면은 중복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꼭지점에서 n-3개씩 그을 수 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빼주면 2로 나눠준다 라고 해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다. 자, 정의가 이래요. 우리가 원은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에 대한 설명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를 다 모았을 때 원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얘와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어떤 점을 찾아봅시다. 또 아래로도 5만큼 떨어진 것, 왼쪽으로도 5만큼, 위로도 5만큼, 이쪽으로도 5, 이쪽으로도 5. 자, 5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봤더니 결과적으로 걔네가 요런 원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은. 그래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다. 그게 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의 중심을 보통 O라고 얘기를 할 거고,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이다 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반지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끝부분까지 쭉 이었을 때 요 길이, 요 거리, 요게 반지름이다 라는 거고요. 자, 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준 요 부분, 그 원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짧은 쪽을 얘기하고 큰 쪽은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호 A, B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짧은 쪽을 말하는 거고요. 긴 쪽을 굳이 말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A, B 사이에 다른 한 점 C를 잡은 다음에 A, C, B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이 뒤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 호 AB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짧은 쪽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현과 할선이라는 걸 볼게요. 현이다. 현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원의 두 점을 그냥 직선으로 이은 것. 아까 호라는 건 뭐였냐면 원에 A와 B가 있을 때 이 원의 테두리를 따라서 그은 것을 호라고 했었고, 이걸 직선으로 그었다. 이걸 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과 비슷하지만 할선이라는 게 있어요. 할선은 무엇이냐? 원을 이렇게 지나가게, 어떤 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선을 가지고 할선이라고 합니다. 원을 자르는 선이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 부분 볼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은 이 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 여기 있고 이 애를 지나는 어떤 현이 있으면 얘보다 더 길게 이 현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현이 되고 얘는 지름이 됩니다. 지름. 자, 부채꼴과 활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부채꼴, 활꼴, 어떤 꼴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이다라고 해서 부채꼴은 부채의 모양, 활꼴은 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부채꼴. 자, 이렇게 우리 부채를 펼쳤을 때 옛날 이 접이식 부채를 펼쳤을 때 나오는 모양, 요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활꼴은 우리가 보통 활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활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좀 일반적으로 모양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무테가 있고 여기 줄이 달려 있는 요런 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요 아래 부분은 활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채꼴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거 중심각이 있습니다. 중심각. 부채꼴은 원 안에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다 부채꼴이 아니라 원의 중심까지 얘가 왔다 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부채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중심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각이 커지면 뭐 호의 길이가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또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 자, 중심각이 이렇게 똑같은 부채꼴이 있다 그러면 얘의 호의 길이, 여기가 만약에 5cm면 여기도 5cm가 된다. 그리고 이 넓이가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면 이쪽의 넓이도 1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랑 넓이가 같아진다 라는 거고요. 우리 또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중심각이 같은 애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5였으니까 똑같이 5라고 합시다. 5, 2개가 붙은 거는 10, 3개가 붙으면 15, 4개가 붙으면 20 이런 식으로 중심각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뭐 호의 길이가 2배, 3배, 4배 증가한다. 넓이도 2배, 3배, 4배 증가한다. 자,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 요거 뭐였냐면 우리 정비례였죠. 정비례. 그래서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호를 얘기하고 있지 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요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수업 중에 얘기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현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원주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주율.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원주율이에요. 요거 3.14라고 배웠었던 거 이제 중학교에서는 파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앞으로 다시는 3.14라는 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파이라고 사용을 할 거고, 파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뭐 3파이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숫자 뒤에 위치해 주면 되는 거고요. 원의 원주와 넓이에 대해서 요거를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원주, 원의 둘레는 원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에선 지름이라는 단위를 또 안 쓰고 반지름으로 나눠서 보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거를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지름은 반지름이 2개 있는 거니까 이게 2R로 바뀐 거고, 원주율은 파이기 때문에 이 R 파이라고 써주면 되겠는데, 이 파이라는 애가 참 애매한 거예요. 기호긴 한데 이 파이가 지금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는 어떤 3.14와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정말 기호를 나타내고 있는 R과 실제 숫자의 중간,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파이 R이다 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넓이, 파이 R의 제곱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넓이다 라고, 원의 넓이는 라고 했을 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고, 이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반지름은 R이라고 했고 R 곱하기 파이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파이 R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5cm다 라고 했을 때 그 원주 2파이 R 자리에 R이 지금 5인 상황이기 때문에 2파이 5가 된 거예요. 숫자 길이 곱해서 10파이가 됐고요. 파이 R의 제곱, R이 5기 때문에 파이 5의 제곱이 되고 5의 제곱 5는 25, 그래서 25파이다 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우리가
원의 일부분이에요. 부채꼴은. 그리고 그 부채꼴은 중심각이 중요하다 그랬었고 중심각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넓이와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원주는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그리고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 뒤에 무엇이 붙냐면 360분의 x, 360분의 x라는 것만 추가해주면 부채꼴 공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360분의 x가 없으면 원의 원주, 또 뭐 원의 넓이 공식이었는데 뒤에 곱하기 360분의 x만 붙여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로 바뀌는 거예요. 원주였던 게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원이 있고 그 중심각이 90도인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원의 둘레는 이 반지름이 4라고 하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으니까 8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파이 4의 제곱 4의 제곱 16파이가 원의 넓이가 되는 이런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원의 둘레 2파이 r이었던 8파이에다가 360분의 90을 더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약분해서 2파이가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되는 거고요. 원의 넓이 16파이에다가 360분의 90 약분해서 4분의 1 약분 더 해주면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이 부채꼴의 넓이는 4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그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x 또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x만 곱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을 말해줄게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우리가 원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일부분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둘레를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의 길이지 둘레가 아니다. 원이었을 땐 둘레였는데 부채꼴로 가니까 호의 길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걸 계산하는 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다 라고 였어요. 자, 그때 우리가 중심각을 모른다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어떤 원이 있고 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심각을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두 가지 단서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 호의 길이 L과 요 반지름 R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중심각을 모른다. 요럴 때는 2분의 1 LR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요 아래 나오는데 자, 이건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평면도형의 총정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체도형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